오늘은 만 65세 이상을 위한 2026년 최신 복지 혜택을 총 정리해 드릴게요. 돈이 되는 이야기부터 일상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이야기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인데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9,700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두가 이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하고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받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는데요. 올해 기준은 노인 가구 전반 소득과 재산 수준 상승 흐름을 반영해 전년 대비 단독 가구 기준 19만 원, 8.3% 상향됐습니다. 기준액 인상에 따라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어르신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받을 금액을 합친 거에서 20%를 깎는다는 건데요. 이건 뭐랄까 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니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냐 이런 겁니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감액이 되지만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도 중요한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6일이 생일이면 2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방법도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는데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는 게 기본이지만 요즘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통혜택입니다. 먼저 지하철인데요. 보통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공짜. 이거는 뭐 상식처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새로 생긴 광역 급행철도, 그러니까 GTX는 무료가 아니라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기존 도시철도는 무료를 적용하지만 GTX처럼 요금 체계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할인율이 적용하는 겁니다. GTX-A 수서 동탄 구간 예시를 보면 일반 요금이 4,450원인데 65세 이상은 3,100원입니다. 1,350원 할인이니까 이것도 꽤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잡한 건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인데요. 지역별로 정책이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인천시는 2026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 실버 패스를 지원합니다. 기존의 지하철만 무료였던 시니어 프리패스를 확대 개편하는 건데요. 카드 한 장으로 인천 시내버스와 지하철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울산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합니다. 70세 이상 울산 시민이라면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6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고요. 기존 75세 이상 6만 6천 명에서 70세 이상 11만 9천 명으로 대상이 늘어나
5만 3천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매달 20회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강원도 원주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매달 15회까지 모든 시내버스와 누리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 경북 영양군, 충북 괴산군에서는 농어촌 버스를 전면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이건 지자체별 편차 때문인데요. 지하철은 주로 국가나 서울시 같은 대도시 단위로 운영되니까 정책이 비교적 통일되어 있는데 버스는 각 시군이 운영 주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지자체의 재정 능력이나 정책적인 의지에 따라서 복지의 수준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사느냐, 울산에 사느냐, 괴산에 사느냐에 따라서 버스비 혜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기차 할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평일에 한해서 30% 할인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평일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를 타시면 정상 요금 59,800원에서 30% 할인된 41,860원에 타실 수 있습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약 35,000원을 할인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교통비를 아낀다 이걸 넘어서요.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활동 반경을 넓히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혜택입니다. 다음은 통신비를 좀 살펴볼게요. 요즘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요. KT, SKT, LG U 플러스 3사 모두 만 65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KT의 시니어 골든 150 요금제, SKT의 뉴 실버 요금제, LG U 플러스의 시니어 16.5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SKT의 뉴 실버 요금제가 월 9,9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전화나 문자,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 할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결합 할인인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통신비의 50%, 월 최대 11,000원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요금제 할인에다가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G를 쓰시고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G U 플러스에서 월 45,000원짜리 5G 시니어 A형 요금제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10기가에 전화, 문자는 무제한인 요금제입니다. 먼저 통신사 자체 약정 할인인 선택 약정 할인 25%가 들어가면 요금이 33,750원이 됩니다. 만약 이분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여기에 추가로 최대 11,000원의 할인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최종 요금은 22,750원이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혜택인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단순히 이런 할인이 있다가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혜택을 어떻게 조합하고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합과 결합인데요. 이건 통신비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건강 혜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선 정부에서는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렴 예방 접종은 평생 1회,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1회 무료입니다.
이건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들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고령층의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사전에 차단해서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을 줄이는 아주 효과적인 공중보건 정책인 셈입니다. 그리고 치과 진료비 부담도 정말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눈에 띄는데요. 임플란트는 2개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30%로 낮아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하나에 120만 원 정도 하는 임플란트를 하시면 내가 내는 돈은 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2개 하시면 72만 원에 가능한 거죠.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지원인데요. 틀니 역시 65세 이상이시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는 총 진료비의 3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이보다 낮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제작한 틀니는 오래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료비 파트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실용적인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후 소급 적용 불가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자체별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백내장 수술비 같은 걸 추가로 지원해 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걸 모르고 덜컥 수술부터 받고 나서 저 수술했으니까 지원금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청하거나 최소한 확인이라도 하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 확인, 후 진행. 이게 철칙입니다. 아는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 이 의료비 지원 영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와닿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큰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서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프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지원도 있는데요. 2026년 2 월부터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역 내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공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운동하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래분들과 교류하면서 사회적 고립감도 해소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삶의 질을 높여줄 문화생활에 대한 혜택입니다. 문화생활은 은퇴 후의 삶이 단지 생존을 넘어 풍요로운 향유의 시간이 되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고궁이나 종묘, 왕릉, 그리고 국공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건 기본적인 혜택이지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우리의 역사와 예술을 접할 수 있다는 건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유료로 진행되는 특별 전시 할인율이 꽤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 전시 빛을 수집한 사람들의 경우 일반 관람료가 19,000원인데 65세 이상은 8,000원입니다.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네요. 이런 지원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예술 트렌드를 접하면서 사회와 소통하고 활발한 문화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할인도 마찬가지인데요. CGV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본인에 한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일반 영화는 7,000원, 3D 영화는 10,000원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 같은 공연장에서는 관람 요금을 40%에서 50% 정도 할인해 줍니다. 이 할인율은 극장이나 공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네요. 이런 정보들을 잘 모아두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겠어요. 이 모든 혜택들은 노년의 삶을 단순히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문화의 소비자로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경제적 기반부터 교통, 통신, 의료, 그리고 문화생활이라는 삶의 질까지 이 5가지 영역을 쭉 따라오다 보니까 마치 잘 짜인 인생 후반전 설계도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정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가만히 기다리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인 듯합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고 질문하고 신청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건데요. 특히 국가가 주는 공통 혜택과 우리 동네가 주는 특별 혜택을 구분해서 알아보는 그 스마트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자신만의 복지 지도를 그려보는데 많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혜택들은 2026년 현재 우리 사회가 노년의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결과물들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원이 이 목록에 추가될까요? 예를 들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위한 디지털 튜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층의 외로움과 우울감을 관리해 줄 비대면 심리 상담 지원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복지 혜택이 미래의 목록을 채우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 또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